주식타짜 안기우스입니다. 자, 일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네요. 11시 1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영상을 못 올릴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쾌차의 어떤 기도를 해주셨는지 제가 목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저희 채널을 삭제하는 게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영상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영상 후반부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그리고 100% 무료로 교육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첨부해 놓을 거니까요. 내일도 8시 라이브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좀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죠? 분명히 갭으로 상승시킬 때 이 부분을 뚫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4055포인트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을 하면서 한껏 기대감을 높였더니 삼성전자도 이제 치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수 딱 이 턱걸이 4000포인트 딱 여기까지만 위치하죠.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도 상승세에서 시작했지만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했죠. 자, 근데 잘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를 여기서 쭉 해서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신고가 4226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유치되죠. 근데 이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장난질했다는 거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갭으로 상승시키고 갭으로 상승시키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절대 속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겠어요? 오케이. 매도 금지. 저는 삼성전자는 절대 우리가 매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유해 가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꼬라박을 것 같으세요? 더 오를 것 같잖아요. 산타랠리도 남아있고 자사주 소각 이벤트도 남아있고 실적도 지금 뭡니까? 내년 실적을 대략적으로 110조를 예상해요. 그러면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빠지겠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어떤 정책 발표하고 있죠. 어떤 정책 발표가 있죠? 상장 폐지될 종목들은 다 속관해라. 그럼 그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의 몸집이 있었던, 즉 상장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좀 이상한 기업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애들이 빠지는 공간을 누가 메꿀까요? 성장 우량주가 메꾸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더 오를 것 같으세요? 하락할 것 같으세요? 하락할 것 같다고 한다면 전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도 돼요. 더 오를 것 같으세요? 오케이. 그럼 뭘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게 맞죠. 자, 우리가 이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점을 많이 질문을 남겨놓으셨던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게 공매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빌공짜를 씁니다. 빌공짜는 뭐냐면 없는 데 때린다 이거예요. 없는 데 때린다. 그러면 과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막 100만 주씩 이렇게 공매도 쳤었죠. 근데 최근에 이게 공매도 수량이 확 급감하죠. 급감하죠?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닌데 공매도 수량이 급감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대차거래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대차거래? 대차거래가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빌려갑니다.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해서 빌려갑니다. 근데 공매도로 사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들은 뭐죠? 조금의 이자만 주고 고객한테 돌려주거든요. 자, 봐요. 이것도 돌려준다. 빌려갔다가 돌려준다. 이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들의 행동은 공매도 한번 쳐볼까? 안 치잖아요. 1000만 주씩 빌려가다가도 공매도 안 치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공매도라는 게 뭐냐면 잘못 치게 되면 손실폭이 무제한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락한다에 베팅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자, 이게 상승해요. 계속적으로 막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나 이거 빠진다에 베팅할게 라고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파산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지금 10만 원대 언저리 부근 대에서는 공매도 치려고 빌려갔다가도 그냥 상환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공매도 수량의 급감은 지금 무엇이죠? 분출하기 전 직전 단계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740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기계적인 매도입니다. 기계적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 제가 항상 이제 라이브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프로그램 거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질문 사항들 전부 다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매도 금지, 구독, 좋아요 버튼 1000개. 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자, 이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는 자, 뭐와 연관돼 있을까? 바로 이 부분 이 매도가 바로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를 외국인들이 끌어내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항상 얘네들 이래요. 지수를 끌어내리고 싶은데 마땅히 동원할 카드는 무엇이 있겠죠?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스피 지수 여기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금요일에도 이렇게 장난질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싹 받아먹었어요? 금융투자죠. 얘네들 누구예요?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들. 자, 얘네들은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 자, 이들이 그 어떤 유튜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증권사의 고유자산이 있어요. 고유자산. 고유자산이 뭐 1000억, 2000억 막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운영해요. 그러면 1000억 가지고 1000억을 땄어요. 그럼 이들이 성과급을 부여받는다고요. 만일에 이들이 수익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년 후에는 무엇이 될까요?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트레이드. 그럼 이들은 지금 12월 21일인데 여기서부터 막대한 이 자금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먹은 게 그렇게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9만 원 한 중반대 들어온 거죠. 이들 이거 손실 보려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수익 보려고 들어왔을까요? 수익 보려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자, 배당, 자사주 소각, 그리고 실적, 삼박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이들은 분명 올해 남은 기간, 자 볼게요. 남은 기간 얼마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보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전 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배당의 어떤 부분과 이 신고가 영역에 해당되는 그 부분까지는 얘들이 먹을 구간은 분명히 있다. 왜? 삼성전자만큼 확실하게 이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무엇이죠?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자, 향후에 보십시오. 무조건 수익을 얻고 나갈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잡아요.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과 24일,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구간대가 진입했다는 뜻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 빠져나가는 시로에 단기 고봉이 나올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이들이 떠나는 어떤 신고가 영역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뭐냐? 이 보험이죠, 보험. 보험 뭐냐면 여러분들 변액보험 아세요? 변액보험? 변액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들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무슨 보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정 부분을 변액보험이다. 네, 일정 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해요. 거기서 수익이 나게 되면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에 대한 부분에서 증가. 근데 손실 나게 되면 감소. 요거예요. 이들이 보험을 다루는 애들인데 투자를 잘하냐라고 하면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시네. 이 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회사는요, 돈이 정말 많아요. 은행보다 더 많아요. 왜? 은행은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 입금도 받잖아요. 그죠? 예금도 받잖아요. 얘네들은 뭘 할까? 보험 들어오죠? 현금 보유하고 있어요. 사고 나야만 돌려주는 애들인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행위가 뭘까? 지금? 대출 다 막혔죠? 얘네들 주식 투자했다가도 일정 부분 본전가 되는 구간대에서 어떤 대출 수요가 증가된다. 은행권이 막힌다라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식 팔고 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한다? 대출. 왜? 은행권 금리는 보통 한 3%에서 4% 되지만 이 보험권 금리는 대략적으로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해더라도 8% 이상의 금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식은행 계속 팔고 나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시는 무엇이죠?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가입하죠.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러 증권회사 방문하죠. 그 돈 가지고 운용하는 이들이에요. 그럼 얘네는 잘하냐? 못하냐? 사실 얘네들은 수급을 쫙 봤을 때요. 대부분 상승세에서 베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락세에서는 항상 버티기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잘 봐요. 이 두 가지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공격형 펀드, 두 번째 방어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시장이 윗방향을 틀었을 때 공격형 펀드에서 세게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시장이 하락세에 진입했을 때 방어형 펀드들이 있는데 보통 그럴 때 들어오는 이 펀드들의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렇게 가격의 위아래 변동성이 아닌 많이 하락했을 때 이 플랫한 가격에서만 들어왔다가 지수의 반등에 2, 3% 오르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빼는 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이들은 어떤 펀드일까? 공격형 펀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장 이제 정부의 의지죠. 시장을 조금 더 뭐죠? 맞아요. 주식 투자하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의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의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상방에 대한 베팅한 수급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은 어떤 집단이죠? 여러분들 은행 가는 거예요. 은행은 왜 이걸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자산 고객이 되면 10억 정도 투자하실래요? 그래서 PB라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그들은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고 일정 부분을 주식 투자해요 라고 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한다? 요걸 가지고 직접 운영은 못해요. 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증권회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들이 만일에 이 PB들이 일정 부분 증권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요렇게 주문 내주세요. 딱 이렇게 주문을 내잖아요. 그걸 운영하게 되면 요게 은행으로 지키는 거예요. 됐나요? 돈은 은행 거고 운영은 누가 한다? 다른 펀드, 맞아요. 증권회사에서. 그래서 이 은행에서 팔았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연기금은요. 국민연금이죠.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요. 그럼 국민연금 가입하면 최근에 국민연금 수익 좋았다라고 하죠. 왜죠?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장이 그래도 제법 4,000포인트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과거까지만 해도 손실봤던 이 연기금인데 지금 보게 되면 한 방향으로 달려갔던 과거의 수급과는 좀 다를 거예요. 요때 보면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들짝날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해외 주식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나스닥 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시장이 막 급등하고 코스피 시장은 막 오르지 못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면요. 이 돈을 빼고 국내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채권, 주식, 그것도 주식 중에서도 해외 이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해외 주식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이쪽으로 많이 편성되죠. 요걸 빼서 국내로 돌려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자, 봐요. 외국인들이, 자, 들짝날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얘네들은 미국 시장이 오를 때는 때리고 국장으로 들어오지만, 만일에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게 되면 이걸 빼고 나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 최근에 무슨 뭐 외환이 뭐 빠져나간다 뭐 한다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 하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데 얘네들이 그러는 것 같아. 이해되시네? 자, 사모펀드는 뭐예요? 개인 사자를 쓰죠. 50인 이하의 사람들이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건데 글쎄 최저한도가 1억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4억씩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의하신 분들 많이 없던데요. 왜? 어차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분명 반등한다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기타 법인 뭡니까? 기타 법인, 상장 법인, 비상장 법인도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금 많은 기업들 있죠. 현금 많은 기업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한일시멘트. 이런 애들이 이게 그 현금이 진짜 많아요. 이번에도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얘네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현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데 예금에도 투자하지만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때도 바로 기타 법인으로 지키는 거고요. 이 기타 법인이라는 부분에서 요 6만 원대부터 이제 이렇게 쌍끌이 매수 들어온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자사주예요. 자사주. 자사주는 뭐냐 하면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본인 주식 사는 것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죠? 기타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상장 기업이니까. 이런 거 모르셨어요? 라이브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거 전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9월 29일까지는 일단 계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었죠.
그죠? 요거 소각시킬 겁니다. 소각하게 되면 뭐가 되죠?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재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 장중에도 계속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 라이브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 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자, 상단에 나 있는 저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 아,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운영사에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녹여드리고 있죠. 010-2601-6681입니다. 저 개인 번호인데요. 숫자 3번 정확히 남겨주시게 되면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여러분 참여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100% 무료로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냥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봐봐요. 저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방향성인데 얘가 폭이 더 컸잖아요. 근데 봐봐요. 같은 방향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죠. 근데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 부분에 와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더 센 거예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더 센 거예요? 응? 삼성전자가 지금 더 센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요.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이 봤어요. 왜 그럴까? HBM 고대역 반도체라고 하죠.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놔서 막대한 데이터를 빨리 전송할 수 있다는 거로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강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합 파운드리 이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 방향성에서는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이 정말 좋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소부장 관련주들이 여기까지 가다가 지금 휘청휘청 걸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과거에는 이 소부장 기업들도 삼성전자 주가를 최대한 반영을 시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뭐냐면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한 이유는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바이오도 이끌고요. 그리고요. 반도체에 이끌었었고요. 앞으로도 이끌겠죠. 세 번째, 로봇을 이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에 대답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제가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라이브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들 항상 매번 해드리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1000개. 자, 무슨 뜻이냐? 상단에 나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내일 진행할 때 참여 도와드릴게요.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까지는 반도체 회사 즉 소부장 관련주의 주가에 뭐죠? 상승을 이끌었죠.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자 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인적 분할됐잖아요. 자, 이걸 봐야 돼요. 삼성 그다음 SP.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바이오 시장을 이끌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이 오름 테라피틱스, ABL 바이오, 그 다음 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상 신고가 영역에 돌입하고 있죠. 이게 삼성전자의 역할론이라는 건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 SP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바이오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도 제가 라이브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이게 최대 주주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 누구죠? 자, 전자가 1대 주주 돼 있죠. 그만큼 지금 로봇과 뭐죠? 반도체는 이미 하고 있고요. 뭐죠? 뭐의 진심이라는 거죠? 바이오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SPG, 클로봇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흐름 어때요? 확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아무리 지수 끌어내리고 올리고 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110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어찌어찌 하다 보면 금방 이 실적 이제 잠정 실적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끌고 간다. 근데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그죠? 이거예요. 얘는 반도체 하나만 이끌잖아요. 삼성전자는요, 종합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 로봇과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실탄 300조 현금 있는 것 중에서 지금 M&A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죠. 하만 이후에.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 바이오 부분, 로봇 부분에서 하나 M&A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종합 파운드리 회사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라이브로 제작하느라 아마 삼성에서 지분을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들. 아, 있네. 그죠? 이 YC라는 기업이 지분 11% 들어와 있고요. 원익 IPS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2대주로 들어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미 소부장 기업들은 과거에 그 지소미아라고 하나요? 그죠? 일본이 이 반도체, 그죠? 뭐 동진 세미캠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수출 제한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는 이미 이 소부장 관련주의 지분 투자를 많이 단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돈진홀딩스, 용지세미캠부터 시작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반도체 회사는 무엇이죠? 맞아요. 소부장 기업에 삼성전자는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삼성 ASP, 그죠? 이렇게 인적 분할 단행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자, 소부장 기업들은 지분 투자만 한 것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 SP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된 거 아닙니까? 이 의지만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바로 바이오와 로봇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진심으로 지금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구나. 아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변모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제 목이 안 좋아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많은 힘이 되고요. 누르셨어요? 오케이. 댓글로는 어떻게? 매도 금지. 예, 선배님들 매도 금지. 딱 이렇게. 1000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인적 분할을 단행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키우기 위해서, 바이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M&A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110조에 대한 영업이익을 달려나가는 내년 분명히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 못해도 16만 전자 이상은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자회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P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삼성전자 자체를 단순히 반도체 회사다라는 게 아니고 바이오 회사다. 그 다음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최대주주니까 로봇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서 항상 제가 개별 종목들 여러분께 이런 종목들도 좋아 보이네요. 저런 종목들도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최근에 좀 수익을 많이 보셨다는 분들도 존재를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스피드로에서 로보티즈, SPG 이런 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11월 26일자 흔들리지 마세요. SK하이닉스 강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뭐 지금 보시게 되면 26일에 또 삼성 SP 홀딩스라는 인적 분할 기업을 10%만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대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못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아직 여부는 있더라고요. 010-1605나 6681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화 시켜서 여러분께 이렇게 장중 시황 문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흔들리지 마세요. 로봇을 이끄네요. 바이오를 이끄네요. 그 특정적인 부분의 산업군에 대한 개별 종목들도 한 번씩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자는 꼭 항상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엔비디아 HBM 점유율보다 구글 HBM 점유율. 하이닉스는 줄어들죠? 그죠? 잘 보세요. 줄어들죠? 삼성전자는 유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없었던 삼성전자의 HBM 18% 늘어나고 구글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이 좋은 건데, 자,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자, 봐요. 지금 미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볼게요. 왜 삼성전자가 더 강한지는 제가 더 강할 것인지도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건데, 자, 엔비디아 주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요일에 움직였었던 엔비디아 주가 3.9% 움직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움직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 중에 삼성전자, AMD 같이 볼게요. 주가가 안 좋아네. 왜? 이 둘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기존의 HBM이죠. HBM. 근데 잘 보세요. 뭔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금요일에 사상 신고가 부근 때 같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급등했던 기업이 있을 거예요. 바로 샌디스크. 그죠? 신고가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지금 그래도 엔비디아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보다는 조금 더 이 상승세가 뚜렷했죠. 장중에 11%까지. 이게 뭐냐면 지금 왜 AMD와 엔비디아 주가를 치고 나가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엔비디아는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동조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몰빵 고객이니까. 자, 항상 쉽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때요? 없었던 엔비디아의 뭐죠? 매출이 생기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물량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MD는요? 가속기죠, 가속기. HBM 가속기. 근데 실제로 고객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맞아요. 수주를 못 받았을 때도 여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수익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유독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주가보다 약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잖아요. 뭐죠? 중국에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 근데 이걸 확연하게 풀어야 된다는 이 고수의 코멘트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반등을 줄 텐데 결국 걔네들이 이렇게 사상 신고가 영역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확연하게 중국에서 받을 의지가 생겨야 된다고 했죠. 기대감만 가지고 셧다운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아직까지 여기를 뚫어내지 않는 즉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자 여기를 한 번에 벗겨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차피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는 중국향 매출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거의 없다 했죠. 근데 이 AMD나 이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풀어내긴 할 텐데 뭐죠? 구형 가속기만 준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도 생산 가능한데 우리도 그냥 검토해 보겠다. 이 코멘트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에서 한 방에 이렇게 빵 쏘아 올리는 그림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 AMD. 그냥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그래 신형은 아니라도 완벽하게 구형인 이 가속기 말고 다른 것들도 수출할 수 있어라는 코멘트를 한번 딱 내게 되면 중국에서 바로 화답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확 오르면서 올라간 선에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팔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건 뽀내기입니다. 뽀내기. 지금 현상에서도 분명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 다 이 장 끝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2601 6681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올 텐데 질문하신 분 중에 이것도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선물이란 게 뭡니까? 선물이요? 오늘 선물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선물은 바로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 주식시장에 선행한다. 그러면 이들이 선물을 매수했다는 건 뭐죠? 시장의 상승에 베팅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월요일에 시초가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갭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외국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팔았다 샀다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들은 어차피 조금 팔고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그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구간대에서 공매도 쳤던 물량을 가장 싼 가격에 상환시키고자 하는 의지일 뿐이지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개미들 물량만 엄청나게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갭으로 상승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손실을 봤다, 수익을 봤다. 수익입니다. 왜? 지수의 상승에 바로 무엇을 했다?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자 740만 주 팔았으면 이들이 손실이겠네요. 아니야. 여기서 나왔잖아. 그리고 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들은 이 지수의 갭 상승에 엄청난 뭐죠? 수익을 얻는 거죠. 그걸 다시 또 이제 재매수 전략을 갖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올해 사상신고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아세요 혹시? 배당을 받을 때는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돼. 공매도 쳤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배당을 받을 때만큼 원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물량들이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원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들은 분명히 연말에 맞아요. 24일이든 뭐 이 구간에 얘네들은 배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원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공매도 쳐도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빌려갔으면 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대차거래 돌려줘야 돼요. 이게 파란색만 증가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세요. 왜? 주주는 여러분들이고 빌려간 것뿐이니까 빌려갔다가 칠까 말까. 원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거예요. 대차거래라고 해서 빌려갔던 애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이런 이제 장중 시황 부분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문자화시켜서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2601, 6681. 자,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문자 형식으로 시황 관련된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꼭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 문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3주 전의 영상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 11월 23일 단독 감히 예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가영인데 외인들은 땡땡땡을 청산하고 무조건 센 자금 베팅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해서 11월 23일에 영상 제작했는데 여러분들 감히 예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예견했다가 욕 처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요 항상 필드에서 제가 운영했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라이브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라서 사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아니 뻔히 이 시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제가 20년 동안 사실 뭐 4, 5천억을 쉽게 운영했던 그 전략인데 뭐 어렵겠습니까? 이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지금 누군가가 가지고 놀고 있다. 그 가지고 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은 지금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느냐?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거래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고 파는 행위에서 진짜 수익을 내고 나가고 있는가? 사실 이 현물 시장을 통해서는 이들은 맞아요. 수익을 내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요 선물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들은 시장의 급락에 무엇을 한다? 선물을 매도한다. 그리고 현물까지도 동시에 매도한다. 그럼 이 파생 상품은 시장이 급락할 때 수익을 내는 상품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주식을 일부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이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매수를 한다는 거죠. 결국 자 이때도 동일한 이 외국인들의 전략을 11월 23일에 노출해 드렸죠. 결국은 이게 뭐 당황스럽지 않잖아요. 라이브 참여하세요. 010-2601-6681로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꼭 들어오시고요. 이때 23일자의 이 전략 94,400원이었을 때죠. 그죠? 이들의 전략.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 주식을 판다. 재매수 들어온다. 사실 이때 11월 23일 날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 한번 회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1월 23일. 이 부분이네요. 89 끝나나요? 또 들어오나요? 또 들어오죠? 윗방향으로 들어오죠? 비싼 가격에 들어오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한번 했던 거. 과거 영상을 제가 11월 10일자의 영상을 틀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영상 이거 과거 틀어놓으면 좀 헷갈리시죠?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11월 10일자 영상 제작했던 거 틀어놓으면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1일에 제가 뭐라고 했죠? 긴급 사거일 동안의 의도적인 하락이다.
전략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97,000원일 때 풀어낼 수 있는 카드는 이거고요. 그리고 요게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후의 조정, 그리고 다시 또 재차 상승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중국의 가속기 수출하지 마. 힘겨루. 요 코멘트 하나 좀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의 노이즈를 받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면 이런 그림의 파동에 더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왜? 왜죠? 지금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게 바로 AMD와 엔비디아 두 가지. 날개를 달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되는 거예요. 좀 짜증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주식을 매입했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무엇이죠? 계속 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 이때 하이닉스를 패고 삼성전자를 사는 의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사실 이것만 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표면적인 이슈에서 셧다운이라는 부분에 해소가 되게 되면 1차적으로 반등, 2차적으로는 가속기 수출하지 마라는 정책이 풀리게 되면 2차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앞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결국은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서 이게 해소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주겠죠. 그죠? 근데 이 외에도 실제로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만 급락 나오는 이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SK하이닉스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하락률이 더 작은 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자 봐요. 우리 그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어느 쪽 매출만 잡혔죠? AMD 매출만 잡혔죠? 그죠? 자, 이 부분과 삼성전자는 실제로 레거시 반도체라고 아세요, 혹시? 전통적인 반도체. 자, HBM은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진화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거시, 전통적인 이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이 HBM의 신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기 전, 지금도 조금만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312단.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제로 납품한 데 30일 날 나왔던 거죠. 무슨 뜻이냐면 중국향 매출이 잡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이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30%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중국 쪽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 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요게 지금 실제로 AMD, 그죠? 요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조금 더 크게 급락하는 것뿐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중국 쪽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 해드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의 이 흐름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도 보여드렸어요. 이게 사상 신고가에 돌입했죠. 자, 지금 중국 쪽 완벽하게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죠. 자, 결국은 뭐냐면 이 당시에도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셧다운 기대감으로 오르고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맴도는 구간은 하나다. 엔비디아, 그 다음 뭐죠? AMD, 가속기. 수출 제한을 풀었지만 확연하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실제로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런 애들의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샌디스크나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 여기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 하락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사상 신고가에 돌입한 것은 AMD, 엔비디아가 메꿔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가속기를 확연하게 수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도 제가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요. 010-2601-6681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미국 주식도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영상에서 레거시, 그죠? 전통적인 시장의 강자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자 12월 20일 SK 하이닉스 디램 시장의 산타클로스 공급 부족에 감사 HBM보다 디램이 더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9일에도 삼성전자 DDR 램 가격을 100% 인상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65만 장, SK 하이닉스는 54만 장이에요. 결국은 이 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D램 웨이퍼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2025년 말 추정되고 있는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만 감안했을 때 전통적인 D램 시장이 지금 HBM보다 더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영상 항상 이제 장 끝났을 때 여러분께 제작해봐야 큰 도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 참여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010-2601-6681로 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8시부터 진행할 라이브 참여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월요일은 갭상승 시작한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봐야 될 건 로봇과 그 다음 바이오 이쪽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문자화 시켜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래도 여러분들 뭐 대형주긴 했지만 바이오로직스도 여러분들 한 10% 25% 수익을 내셨고 삼성 SP홀딩스라는 기업도 제가 말씀드렸던 32만 원대의 삼성전자 편입하면서 여러분들 버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히든 종목을 좀 공개해 드렸는데 괜찮은 수익률이 발생됐죠. 레이모 로보틱스 여기서 꺾이지 않고 한 번 더 줄 거예요. 그럼 로봇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삼성전자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매도하면 안 된다. 바이오 시장을 이끈다. 로봇 시장을 이끈다. 그리고요. 왜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상 신고가를 돌입했는가? 엔비디아, AMD의 주가는 왜 조정을 받는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010-2601-6681로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라이브에서 여러분께 질문사항들 모아서 질의응답 받을 거니까요. 자,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